네, 반갑습니다. 12월 30일, 네, 폐장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립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재미없게 끝났습니다. 마감일이라서 뭐 조금 올려주고, 윈도우 드레싱 같은 비슷한 효과 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, 여전히, 네, 그냥 재미없게 마무리된 모습이었고요. 수급이 오후에 조금 돌아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. 코스닥 쪽은 일단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만, 코스피 쪽은 돌아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 전환이 없이 마무리된 수급 주체들, 조금은 야속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자, 아무튼 그들의 또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,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기가 조금 애매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관망세만 지속했거나 아니면은 올해 장사 끝났다, 아마도 이제 배당락 시점에서 매도를 치고 나면서 전부 다 이제 올해는 끝났어 라고 이제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 어디 놀러 갔을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그냥 관망세가 지속된 그런 상황으로 장이 마무리됐다. 그래서 덩달아 우리도 재미가 되게 없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, 2977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도 2980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77까지 내려서게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안 좋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해외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정도 하락은 조금 과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자, 어쨌건 시장은 저점권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. 자, 대신에 이제 아래쪽 61선까지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마감 시점 모양새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. 다만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은 어느 정도는 예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평소보다도 약간 더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, 거래량이 없는 날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좀 더 많이 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위로 한 0.5% 정도 올라서서 마무리가 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지점을 전혀 지키지 못했어요. 네, 지지점이 아침에 나타났었던 부분이 2.990 정도였는데 지키지 못하고 쭉 떨어진 모습이었고요. 이게 오후에 들어서면서 이제 뭔가 좀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수급 쪽에서 전혀 일어나지 못했다 보시면 되겠죠.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좀 되면서 오히려 아침보다 분위기가 더 좋게 끝났습니다. 거래소 쪽이 좀 잘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더 잘 올랐다,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분위기는 그러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아니면 이제 기술주 또는 이제 코스닥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좀 번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는 있겠는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형주에 대한 저평가 국면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수급 보도록 합니다. 자, 수급장에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이제 매도로 진행이 된 모습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코스피는 계속해서 떨어진 모습이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바뀌었죠. 외국인 매수가 살짝 들어오면서 매도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. 1000억 원 넘게 나왔었던 게 200억까지 줄었으니까 주가가 마지막에 좀 올라갈 만 했겠죠. 그다음에 연기금들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라는 거. 금융투자는 한결같이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이고 다 필요 없어, 다 팔아버릴 테야,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얘네들은 지금 한 1조 10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렇게 매도 좀 많이 한 상태고요. 금융투자가 그동안 매수를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요 정도 팔아먹는 거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. 근데 계속 팔아먹는 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요? 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?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? 네, 이거 한번 해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대형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 다 10% 정도 하죠. 그냥 퍼렇게 질려있는 상태인데, 오늘 삼성전자 조금 올라갔고요. 조금 내려갔네요. 마이너스 0.63.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3%대. 하이닉스가 좋은 소식이 좀 있긴 있었어요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. 어쨌든 4분기 실적 호조라든지, 그 다음에 앞으로 업황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왔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더 빠지진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. 네이버, 카카오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카카오 모양 더 안 좋습니다. 지금은 파셔야 돼요. 지금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요거는 새해 들어서도 더 좋지
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 SDI도 오늘 좀 내려왔고요. LG화학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신저가도 나타났죠. 이러면 좋지 않아요? 오늘 신저가로 또 마무리하는 모습인데 LG화학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뭐 그 외에도 뭐 현대차든 뭐 기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락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. 주가가 빠질만 하다. 이런 정도의 느낌을 좀 가지실 수는 있겠습니다. 뭐 대신에 이제 매매 규모가 금융투자 쪽에서만 집중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제부터 팔아먹은 걸 감안해 본다라면 매도를 계속 확장하진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도 투신 쪽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순매수 들어왔고요. 외국인들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12월 한 달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. 이 모든 부분들은 대형주 쪽에 집중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대형주 쪽에 실망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겠다 보실 수 있겠죠. 네, 코스닥 쪽 한번 볼까요? 코스닥 쪽도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. 오늘 펄어비스가 조금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고요. 카카오 게임주들이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셀트리온 제약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에코프로비엠, 그 다음에 LNF, 천보는 조금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전체적으로 잡아 있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종목 간의 변동폭이 이게 크진 않았어요. 뭐 1, 2%대 변동은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. 왜냐면 그냥 장이 좋을 때나 아니면은 평상시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게 1, 2% 정도의 변동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동진세미킴이 계속해서 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동진세미킴의 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. 많이 올랐어요. 2019년도부터 친다면 뭐 지금 5배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멀리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뭐 심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또 가는 종목들도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시면 되겠죠. 이게 이제 시총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시총 상위권을 잡고 있었던 배터리 소재라든지 게임주 이런 것들이 체인지가 될 때 저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그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도 주도주는 게임주나 또는 배터리 소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는 종목,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 찾으셔야 될 겁니다. 그 종목군들이 아마 게임주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그런 그 주가 상승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자,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게 되시면 기관들은 SK 하이닉스 신나게 사들였습니다. 지금 1,500억이죠. 100만, 1000만, 억, 10억, 100억, 1000억, 1,500억이요. 하이닉스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는 제법 많이 들어온 물량입니다. 그래서 1,500억이면 상당히 많이 샀다. 근데 삼성전자를 2,300억을 매도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지수 방어에 대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. 이게 갖다 집어던지는 차익실현에 대한 어떤 모습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이버, 카카오, 셀트리온 매도가 좀 있었고요. 레버리지도 매도가 나왔고 LG화학, NC소프트도 이거는 빨리 이제는 좋지 않네요. 다시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. 그리고 ETF 쪽으로 좀 매수를 많이 좀 했는데 약간 뭐랄까요? 그냥 그 종목별 움직임들보다도 덩어리의 움직임에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모습이 있긴 하겠습니다. 자, 금융투자 쪽만 먼저 볼게요. 금융투자는 삼성전자가 2,400억 무지하게 팔았네요.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아마 투신 쪽이겠죠? 투신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. 연기금은요.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네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요. 뭐 일단 전기전자나 전체적인 종목들 포지션이 금융투자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투자 하나의 어떤 포지션만 가지고선 대응하기 좀 어렵고요. 또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? 얘들은 얍삽한 애들이니까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. 외국인들 거 한번 볼게요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 둘 다 샀어요. 그러면 된 거잖아요. 네. 외국인들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를 다 샀다라는 거.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인버스 매수도 같이 있지만 레버리지 매수도 같이 있다. 약간 해지성 물량들 같이 끼고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간다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냥 이제 저점권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나가되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 약간의 해지성 포지션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이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.
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, SK이노베이션, 기아, 심텍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포인트고요. 오늘 관심을 모았던 FNF 99만 8천원, 어제 신고가 나와가지고 100만원 넘어갑니까 했는데 오늘 역시나 뚝 떨어지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뉴스에서 약간 설레발떠면은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도 100만원 정도면 2천원밖에 안 남은 거라서 한번 올라가도 될 법 했는데 뭐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.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소비주들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. 다만 시장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. 그냥 움직임도 올라가는 것들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별로 없었고요. 내려간 것도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도,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만약에 좋아졌다라면 오늘 오후 뭐 한 2시 50분이나 3시 정도 돼서 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오늘처럼 이제 수급 자체가 뚝 떨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다면 매수보다는 그냥 오늘 아쉽지만 넘기고 넘어가시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다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. 뭐 오늘 매수하셨다 그러면 나 오늘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요? 뭐 괜찮습니다. 사셨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, 그죠?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시장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. 대신에 오늘 타이밍적으로 본다라면 오늘보다는 내년 이제 장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상황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. 수급이 조금 들어와 준다라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. 뭐 한 해를 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. 아쉬운 점도 많았을 테고 또 생각했던 대로 또 잘 안 풀려서 조금 답답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마감 시점 돼서 근데 연말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계좌가 좀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모습으로 내년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거 이제 싹 잊어버리시고요.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새롭게 또다시 열심히 달려서 계좌도 회복하시고 수익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또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요.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내일은 또 특집 방송이 있겠죠. 그래서 아침에 또 방송 또 올려드리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정식으로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은 내년에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. 연휴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시장에서 받으셨던 스트레스 다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, 새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